대전교통방송 개국 1주년 특집 대담. 새천년 중부권 교통 어떻게 달라지나. TVN 대전교통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성공업대학 교수 정화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TVN 대전교통방송 개국 1주년을 임해서 특집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새천년에는 우리 중부권 교통망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대전과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중부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나가야 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준비된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누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대전광역시청 이진옥 건설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옥입니다. 충청남도 김광배 건설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배입니다. 충청북도 김종훈 건설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김종훈입니다. 대전교통방송 개국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세밀하게 원고 작성을 해서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리 준비된 원고에 좀 벗어나더라도 자유로운 가운데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야말로 중부권 교통의 새천년 비전입니다. 사실 우리 중부교통의 여건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전국의 중심부 쪽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쪽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중부권이 교통망의 연계성이 대두되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새천년의 교통정책의 기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각 시도별로 간단히 말씀하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이진옥 건설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대전과 충남북 3개 시도는 옛부터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고 문화를 공유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국토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발전 축에서 좀 멀어졌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발전의 기반 요소가 대폭 확충되면서 공동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동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전과 충남북을 하나로 묶는 광역 교통 체계의 구축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청권의 교통은 대전을 핵으로 해서 국토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선 교통망의 결절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황해경제권과 인접해 있고 항만과 청주공항 등 국제교류 거점 시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국내외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정부에서 마련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국가기관교통망 계획 등을 토대로 해서 전국의 교통 네트워크와 연계한 충청권의 통합교통망을 구축해서 전국적으로 통하는 그야말로 관문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충청권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권역 내의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연결 도로망 확충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김광배 건설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도의 교통정책의 기조는 남북 교류와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교통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자동차 보유의 보편화에 따른 도로망 및 교통체계의 수립,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고품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과 충청권을 21세기 국가발전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통, 관광, 물류 등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김종훈 건설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옛말에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도로는 번영과 발전을 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근간입니다. 정부의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관 교통망에서 보듯 전국의 7x9 교통망 가운데서 남북 4개축과 동서 3개축이 국토의 중심부를 위치한 충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근간으로 충북 체인지 21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통정책의 기조는 효율과
안전이 조화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간선 교통망 구축 및 지역 간 교통망 연계를 강화하고, 둘째로 관광 및 산업 발전축 교통망을 정비하고, 세 번째로 광역도시는 물론 국제적인 교류 기반 강화를 위해서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완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부권 교통망을 하나로 묶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제작진이 전문가를 찾아서 사전에 몇 가지 제안을 듣고 온 내용을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박봉혁 교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는 충청권의 그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대전하고 그 청주의 그러한 그 교통의 그 연계 체계가 대단히 미흡하다 하는 점들을 들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그 대도시나 수도권처럼 다양한 그 교통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들이 그 현재의 교통 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북대학교 박병현 교수의 얘기를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치단체 간의 교통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하나 지역 단위로 갖고 있는 교통 정책의 세부적인 계획을 좀 들어보고요. 덧붙여서 자치단체 간의 교통 연계성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죠. 대전시 이진옥 건설교통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전은 동쪽으로는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가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호남고속도로와 호남선 철도가 있습니다. 또한 국도 1호선을 비롯해서 4호선, 17호선, 32호선 등이 도심을 통과하고, 이러한 5개의 교통축을 형성하는 광역교통망의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남부순환고속도로가 금년 연말이면 개통이 됩니다. 교통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적정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보며, 우리 대전의 경합교통대책도 여기에 착안해서 기간 도로망의 확충 정비와 아울러 대중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소통 증진과 환경 친화적인 녹색교통 추진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정비는 특히 광역교통망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전 당진 또는 대전 통영을 잇는 고속도로를 중장기적으로 건설하고 있고, 대전 서천간 등 지역 간 연결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이들을 우리시 한밭대로와 남부순환도로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하철 1호선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대중교통의 중심인 시내버스의 공영차고지 조성과 함께 버스와 택시 고급화 등 대중교통기반 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 주력합니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인 교통대책도 우리 새천년에는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사안입니다. 막대한 건설비와 소음 공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하철을 신교통수단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의 확충과 이용을 촉진한 한편 매연이 거의 없는 CNG 버스의 도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김광배 건설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그 대전광역시 국장님과 충북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제가 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충남, 충북, 대전시는 국토의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간선교통축이 통과, 교차하는 국내 지역 간 교류 중심지로서 동질적인 입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수도권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어 수도권 기능 수용을 위한 지역 협력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도의 교통망 확충 계획으로서는 국가 계획인 조금 전에 충북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x9의 그 간선 도로망 구축 계획 연계해서 충청권을 동서와 남북을 상호 연결하는 격자형 간선 도로망으로서 4x4의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측으로는 기존의 경부고속도로와 현재 건설 중인 서해안고속도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고, 동서축으로는 기존의 호남고속도로 외에 대전 당진, 공주, 서천, 당진, 울진 간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4개의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군과 읍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고, 대전, 충남, 충북의 연결 도로망을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 복수 등 총 7개 노선을 도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 친화적인 도로 건설을 위해서 도로 건설에 따른 무분별한 자연 환경 훼손으로 생기는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김종훈 건설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통 연계성과 관련된 교통 정책의 우리 도의 세부 계획은 첫째로 충청권 발전 중심이 될 청주국제공항의 항공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전국 4번째 규모를 가진 우리 청주공항이 중부권 유일의 공항으로 대전 충남북 주민들이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여는 겁니다. 앞으로 중부 내륙권의 오송, 오창, 대덕 등의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충남 서해안권역의 개발에 따른 항공 화물 증가에 대비하고 또 동해안 및 제주도 관광객 등을 유치하며 중앙정부 기능 분산에 따른 여객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서 항공 노선과 그 연결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 및 호남고속철도 오송 기점역을 유치해서 현재 정차장 시설을 6선 2홈 규모로 완공되어 있는 것을 2003년까지 전철화 사업 충북선 전철화 사업이 완공되면 충북선과의 환승 체계를 갖추고 또 여주에서 충주 문경을 연결하는 철도망과 조치원에서 공주를 지나서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을 연결하면 지역 간 교통망이 연결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확생해서 중앙고속도로가 2003년 완공되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04년에 완공되고 청주 상주간 고속도로가 2006년에 완공되면은 7개의 고속도로가 충북을 통과하게 돼서 인접도와 연계가 확보되고 또 우리 도의 오창, 오송, 진천, 충주, 음성, 제천을 잇는 첨단 산업벨트와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충주, 대청호를 잇는 내륙 순환도로 그리고 보은옥천, 영동을 통해서 대전과 연결되는 이런 교통망을 연결하면 충북은 인접도와 사통팔달의 교통이 연결되는 요지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송공업대학 정화철 교수의 진행으로 대전교통방송 개국 1주년 특집 대담 새천년 중부권 교통 어떻게 달라지나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물류에서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물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가 한 8% 정도의 물류 비용을 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 싱가포르나 대만 쪽의 경우도 10% 미만의 물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14% 정도의 물류 비용을 이 생산 원가에 플러스되고 있어서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박병현 교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이 공동 협력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될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청주 공항의 그 이용 활성화와 주변 지역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이 충청권에 이라는 그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 그 두 번째는 중부 내륙 그 물류 기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 교통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충청권의 그 충북, 충남, 대전 이란 그 세 시도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기구에다가 권한과 책임을 부여를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즉 다시 말씀드리면 충청권의 교통공사 이런 기구의 설치도 고려를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병호 교수의 지적을 들어봤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의 국제공항이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커다란 혜택입니다. 이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해야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공로교통에 의존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도, 항공, 해운의 교통의 비중을 높여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공로 쪽에 투자되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 김종은 건설교통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주공항이라 하니까 청주만 위한 공항 같은데 청주공항은 대전, 충남, 충북 등 중부권의 항공 수요를 담당하는 중부권 대표 공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력을 기울여서 건설 중에 있는 인천공항 때문에 중앙정부의 투자를 직접 많이 기대할 형편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수요의 틈새 시장을 장악하는 방안으로 청주국제공항을 국제 항공 물류 운송의 허브 공항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 아래 미국과 또 유럽 등 세계적인 물류 전문 기업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을 물류 허브 공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공항으로 직접 진출 진입이 가능하도록 인근 지역에 국제 항공 물류기지 건설을 구상하고 있고 또 중부권 내륙 화물 기지를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청원군 부용문과 충남 연기군 일원에 건설되는 이 중부권 내륙 화물 기지는 대전, 청주 등 중부권에서 급증하는 산업 물동량을 전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부권 내륙 화물 기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바로 6차선의 진입도로를 금방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항공물류단지와 화물기지 외에도 우리 도내에 대형 화물 터미널 1개소, 농산물 유통단지 3개소, 중부권 화물유통센터 3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 청주 간 교통정체 해소 및 중부권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전 청주 공항 간 고속도로를 약 4천억 원을 투입해서 2001년 착공 목표로 대전, 충북, 충남이 공동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청주국제공항을 물류 허브 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을 지금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예. 전국의 그 육상 화물의 수송량은 총 한 23억 9천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 분야에서 23만 4천만 톤을 담당하고 있고 철도 수송 물량이 약 5천만 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물류가 총 3억 3천만 톤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 자체에서 발생된 것이 한 1억 4천만 톤,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약 1억 9천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연기군과 충북 청원군 일원에 중부권 내륙 화물 기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이 21만 평으로서 2000년도 착공해서 2010년도 완공 목표로 지금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내륙 화물 기지에까지의 그 수송로로서 공주에서부터 연기군을 거쳐 화물 기지까지 도로는 이미 착공해서 2003년도에는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천안에 유통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주요 시설은 화물 터미널과 집배송 단지 또한 창고 등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단지 지정을 고시 완료하고 사업 착공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는 마무리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욱 국장님 말씀하시죠. 예, 우리 대전교통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대전은 수도권과 그리고 영남을 통하여 이동되는 물동량 흐름이 관문입니다. 최근에는 정부 대전청사 그리고 연구단지 등과 함께 앞으로 물류 유통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풍부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3대 중심산업, 즉 첨단 과학산업, 지식정보산업, 물류유통산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중부 이남의 최대 상권을 형성했던 80년대 이전의 명성을 회복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유통,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11년까지 총 6개 기지 38만 5천 평을 단계별로 유통기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먼저 첫 단계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호남고속도로의 유성 인터체인지 옆에 노은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금년 말까지 관광 도매시장 기능으로 만들어서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구 안영동에는 농수산 물류센터를 금년 봄에 기공했습니다만 2001년까지 중부권의 최대 농산물 집산지로 건설하고 유성구 대정동의 대전 종합유통단지를 2002년까지 전국 최초로 종합유통단지로 시범 건설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현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2002년까지는 과학산업단지 내에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회덕 JC 인근에 우리 철도와 육로 복합 기능을 가진 2만 3천 평 규모의 유통단지를 2006년까지 조성을 하고 3단계 사업으로는 지금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한참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공되는 2011년까지 10만 평 규모의 남대전 JC 유통단지를 건설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전국의 그 물류 유통 비용이 한 1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계획한 이런 계획들이 계획대로 완공이 되면은 선진국 수준인 6 내지 9%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 충북과 우리 공동으로 물류기지의 공동 관리 운영이 실현되고 또 연계 수송망이 원활히 구축된다면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새 국장님이 각 지역의 그 물류 비용에 대한 이 감소 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주 쪽의 국제공항은 우리가 앞으로 화물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공항이 이런 시설이 보완된다면 많은 물류 비용의 감소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와 대전시의 경우는 물류센터가 건설이 돼서 이로 인해서 연계 수송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비용의 절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송공업대학 정화철 교수의 진행으로 대전교통방송 개국 1주년 특집 대담 새천년 중부권 교통 어떻게 달라지나를 듣고 계십니다. 관광 분야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는 월드컵과 안면도 국박람회가 있습니다. 이어서 2004년에는 한국 방문의 해가 이어집니다. 중부권의 광역교통망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관광 분야일 것입니다. 배재대학교 관광경영대학원장의 정강환 교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전광역시를 컨벤션 도시로 좀 부각을 시키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제기된 적이 있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항공로를 통한 접근도입니다.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회의로서 세계 각국의 이 대표들이 대전을 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해줘야지 컨벤션 도시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죠. 청주에서도 공예 비엔날레, 최근에는 충청남도에서 안면도 꽃박람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형 이벤트, 국제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이 항공을 통한 외국인 관광시장 유치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앞으로 관광지, 관광 접근도를 향상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백제권의 어떤 도로망 구축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대전, 충남, 충북이 사실은 서로 연계만 된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관광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안내 부분에서 서로가 지자체
범위 내에서만 마케팅을 하는 그러한 그 서로 협조를 못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지역적인 한계성을 깨고 보다 광역적으로 대전, 충청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엮는 그런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또는 도로 안내망 시스템 구축 뭐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광 교수의 말씀은 컨벤션 도시로서의 환경 여건이 좀 미흡하다 하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전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국장님 말씀 좀 해보시죠. 예, 지금 배재대 정광환 교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시는 컨벤션 도시, 즉 회의 산업 도시로서의 적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즉 대덕 연구단지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정부 종합청사가 와 있고 저희가 첨단 과학기술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국제 간의 회의가 많이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데 WTA든가 특히 또 우리가 교통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의 중요성이 이곳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러한 컨벤션 도시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전 충청권 광역교통 계획에 이미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항에서의 그 접근성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우선 이 청주 대전 광역권 계획에 대전 청주 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우리 외자를 유치해서 갑천변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갑천변 도시고속화도로와 청주 17호선과를 연결해서 청주공항과의 접근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실행이 된다면은 청주공항이 우리 대전의 회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봐서 이런 쪽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떠세요? 충청북도 김 국장님. 예. 이 컨벤션 센터하고는 이 국제공항하고 대단한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좋은 계획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대전의 그 입지적인 여건을 우리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청주공항에서 대전까지 실제 접근은 약 40-50분이면 접근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속도로가 되고 하면은 보다 빨리 접근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다음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남의 경우는 2002년에 꼭밤남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관광지가 충청남도, 뭐 충청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교통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주변과의 그 연계성 있는 어느 교통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김 국장님. 예. 충청남도는 그 백제 문화의 옛 고장입니다. 그 웅진 시대를 죄송합니다. 웅진 시대를 대표하는 공주와 사비 시대를 대표하는 부여가 124년간이 백제 도읍지였었습니다. 또한 자연적으로는 953km의 리아스식 해안을 갖고 있는 서해 바다와 이 해안에 38개의 해수욕장들이 있습니다. 또한 산으로는 국립공원 계룡산과 아울러서 칠갑산, 대둔산, 덕숭산 등 많은 명산을 가지고 있고 온양, 아산, 도고, 덕산, 마곡 등의 또 온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민족의 성지라고 불릴 수 있는 독립기념관과 현충사, 유관순사후, 충의사 등 많은 성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풍부한 관광 자원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 도의 관광객은 연간 약 5천만 명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해안고속도로가 2001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이 관광 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그 안면도에서 국제 꽃박람회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광 수요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운수 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 강화나 대중교통수단의 질적인 향상이나 터미널, 숙박업소 등 환경 개선도 마찬가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서해안과 백제문화권 그리고 충북의 중원문화권, 대전시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루트 및 광역적인 관광 연결을 구축을 위한 저희 도나 충북, 대전시 함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관광권 개발은 배후 지역에서의 접근성 확보라고 하는 대단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배후 지역에 해당하는 대전시 이 국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죠. 예, 우리 충청권이 21세기의 경쟁력을 갖춘 복합적인 관광 여객지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물론 각 시나 도의 지역별 고유의 잠재력을 활용한 특화 개발이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충청권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 자원들을 서로 연결하고 상품화하는 관광 루트의 개발 전략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충청권 우리 행정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협력을 통해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충청권 전역에 고루 미치도록 가능한 대안들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광역 교통망 구축과 병행해서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관광권을 대도시 근교 관광권, 또한 서해안 해양 관광권, 백제문화 관광권 등 몇 개의 통합 관광권으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동안 널리 알려진 우리 대덕 연구단지와 유성온천, 그리고 또 속리산이나 단양 팔경, 독립기념관이나 현충사 이런 것을 핵심 관광 거점으로 중점 육성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내 관광객을 적극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독립기념관과 현충사나 백제 역사, 대덕 연구단지, 엑스포 과학고등을 연결해서 역사, 교육, 학습 체험 루트라든지 또는 산악 체험 관광 루트 등 테마가 있는 관광 루트를 공동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광역교통 체계는 이러한 관광 루트와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종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봐서 그런 쪽에 우리 대전을 비롯해서 3개 시도가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 중부를 연결하는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충북은 동북부 지역이 험준한 산악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산악지형인 반면에 천혜의 자원이 그대로 보존된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잘 아시는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등 3대 국립공원과 수안보, 충주, 앙성 지역의 온천 집결이 돼 있고 또 대청호, 충주호를 끼고 돌면서 충북의 그 정체성과 중원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자연환경 체험형 관광지이자 레저 지역입니다. 정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고속도로가 2003년에 완공이 되고 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04년에 완공되고 청주 상주 간 고속도로가 2006년에 완공되면은 이 지역은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위락지구 또는 관광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 도에서는 영동에서부터 단양에 이르는 약 300km의 내륙 순환 관광도로를 첨단 위락, 온천, 수상 레포츠 등 지역별로 어떤 그 테마화된 관광지에서 체험, 체류, 그리고 연수, 모험형의 관광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수도권과 태백권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서 중원권 문화 그리고 유적 탐방을 위한 한강 백길 700리 등 관광 코스를 인접 지역 연결해서 개발하고 있고 또 청주공항을 이용한 백제의 땅 탐방, 대전, 충남, 충북과의 3도 관광길 개발, 또 경부고속철도, 충북선 및 중앙선철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 중부, 내륙 등 7개의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대전, 충남, 충북, 강원, 경북 등 5도의 내륙 관광 루트 개발 사업 등 인접 지역과 연계된 교통망이 잘 연계된 그런 관광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세 지역이 다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한 15년 정도면 모든 도시들이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공路교통과 철도망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지역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좋은 관광권을 개발을 해서 좋은 그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송공업대학 정화철 교수의 진행으로 대전교통방송 개국 1주년 특집 대담 새천년 중부권 교통 어떻게 달라지나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뭐 주로 도시 쪽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지 될 사항입니다만은 뭐 IT에서 이 첨단 교통 쪽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TS 사업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 이 국장님 개념서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ITS는 그 기존의 교통 체계에 우리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전자, 통신, 정보, 제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교통 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이면서 소통을 증진시키는, 그러면서도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과 가천 등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ITS는 크게 5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째,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교통량을 자동 인식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전자교통 신호체계 관제와 차량이 멈추는 데 따른 교통체증을 사전에 방지하는 자동요금 징수체계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첨단 여행자 정보 시스템인데 무엇보다도 이 분야는 오늘 개국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전교통방송의 그런 방송 시스템과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변 정보판 등을 활용하는 동적 차량 안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이용 승객들에게 노선과 환승 그리고 요금 지불 등 통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물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용 차량 시스템과 차량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차량 제어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개별 시스템들에서 얻어진 또 분석된 각종 정보들은 종합교통정보센터로 한데 모아져서 각 대상과 수단별로 보다 유용한 정보들이 제공하게 되는 그야말로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교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이 ITS 그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경우는 뭐 좋은 정보를 미리 주고 또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도시 대도시 교통에서는 상당히 그 이 첨단적인 교통 처리 방법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는 지금 이 ITS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저희는 그래서 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쉽고 유용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자교통 신호 체계를 현재 한 80%까지 확충하고 시내버스의 안내방송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카드 한 장으로 우리 시내버스나 앞으로 개통될 도시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통합교통카드 도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ITS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나올 겁니다만은 이러한 기본 계획을 통해서 또 ITS 사업은 금년부터 건설교통부의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시범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ITS 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그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 폭이 예상외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ITS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기존의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혁신돼서 현재 대도시에서 겪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우리 시는 첨단 과학 도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정체성과도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이번 기본 계획이 나오면은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ITS 사업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여건으로 봐서 지금 현재는 대도시권에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비용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국장님이 한 번 더 이것이 지금 충청남도나 이 충청북도와의 어느 연계성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보시죠. 예, 이 ITS 사업은 상당히 그 고도의 첨단 과학 기술이 필요하고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 관련 정보나 시스템의 활용이 어떤 단일 시나 이런 지역적인 것보다는 광역적으로 연계돼서 활용이 되어야 그 기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ITS 사업이 우리 가까이 있는 충남이나 충북과 같이 공동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전국적인 우리 국가 ITS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통합 교통 카드도 대전이 중심이 돼서 충남북을 같이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교통 관련 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차 ITS 사업도 우리 충청권에 연계를 시키고 또 이것이 전국과 같이 공동 호환 가능하도록 이런 측면에서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교통의 혼잡,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런 그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3개 지역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통 문제는 뭐 한도 끝도 없는 이런 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주택 문제는 1년에 한두 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근데 교통 문제는 하루에도 몇 번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이 어려움의 얘기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 국장님이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에서 중부권 발전의 핵심 교통 문제의 얘기를 좀 마무리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북도 김종국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예, 오늘의 주제가 지역 간 교통의 문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중부권, 충청권 뭐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대전, 충남, 충북은 서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정서적인 면에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인적, 물적 교류가 서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또 봅니다. 따라서 대전, 충남북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충청권 광역 교통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충청권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앞으로도 대전, 청주 간 광역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도입, 또 대전, 청주, 청주공항 간 고속도로의 도입, 또 공주, 부강, 청원 IC로 연결되는 국가지원 지방도, 또 대전서 오송을 거쳐서 병천으로 연결되는 국가지원 지방도 앞으로 신설, 또 조치원에서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충북선의 그 연계, 이런 대중교통망 체계부터 도로 교통망 구축까지 공동 협력 추진이 참 필요로 되는 현안으로 산적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자치단체 간의 현안에 대한 서로 간의 원만한 그 해결을 위해서는 충청권 공동 발전을 위한 어떤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이 아주 기묘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광역 자치단체 간의 노력과 함께 지역민의 그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결집할 수 있는 지역 내 전문 교통방송기관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청남도 김 국장님. 예. 먼저 그 중부권 교통대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국 특집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교통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그 충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청권 공동 발전 방안에 대해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 및 오늘 방송 대담 시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제시한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교통방송에서 충청권의 교통과 기상정보 등 모든 교통 상황에 대해서 생동감 있는 현지 교통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출퇴근 때 아주 짜증스러울 때 경쾌한 음악을 통해서 운전자의 기분을 전환시켜 주시고 해서 청취율이 매우 높은 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교통 질서 지키기나 선진 교통 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방송국에서도 국민의 질서 의식을 좀 높여주는 데 대해서 많은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셔가지고 적극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국장님 말씀하시죠. 예, 요즘 이제 금년 7월 들어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넘었다. 또 단체장까지 직선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5년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상 지방자치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통행정입니다만 오늘들 논의를 하셨듯이 이 교통행정은 지역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광역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대전과 충청 남북도는 우리 충청권 공동 발전을 위해서 이미 지난 95년부터 대전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되고 그동안 여러 번 모임을 갖고 특히 교통에 대해서 공동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와 교통, 관광 분야별로 우리 3개 시도가 공동 추진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운영할 단계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개국 1주년을 맞는 대전교통방송의 매개 역할이 참 기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대전과 충청권의 교통 소통 증진이라든지 사고 안전 예방에 큰 기여를 해 주셨지만은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의 교통 소통과 교통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전교통방송이 더욱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많은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또 희망적인 청사진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라 더 깊이 말씀드리고 토론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미진한 문제를 다음 기회에 또 말씀하실 토론할 이럴 기회를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중부권이 공동으로 이 교통 문제를 발전해 나가야지 될 이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또 어떤 문제점은 이 점검하고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지 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런 문제를 충분히 유익했다고 하는 유익하게 말씀이 되고 토론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와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대전광역시청 이진옥 건설교통국장님, 충청남도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 충청북도 김종훈 건설교통국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VN 대전교통방송 개국 1주년 특집대담 새천년 중부교통권 어떻게 달라지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전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